바람둥이들이 잘 산다. 바람둥이들이 왜 잘 삽니까? 바람둥이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요, 파트너를 사귈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짝을 어떻게 만났지?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대체로 길에서 많이 만나지 않았나요? 그쵸? 길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도서관에서 만나고, 다방에서도 만나고. 근데 보면 처음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는 건 길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과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가 따라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따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따라와서 저 실례합니다. 혹은 뭐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어요. 라든지 저하고 차 한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선택의 기쁨이 좀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그 스릴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떻게 만날까요? 요즘은 거의 소개팅으로 만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졌어요. 요즘은 뭐 지인 소개나 인터넷 앱도 있더라고요. 데이팅 앱들도 있고 소개팅으로 만나면 제 수업에서 그 데이트 과제를 할 때도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개인 SNS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북, 카카오톡 막 이런 데 들어가갖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를 막 사전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데이트 수업할 때도 그 남자친구가 카톡에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 김이 빠졌어요. 그리고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아갖고 안 다음에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스릴은 없죠. 스릴도 없고 좀 여자가 이렇게 튕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흥미로웠냐면 인터넷의 데이트 앱은 남자들은 굉장히 스크리닝을 해요. 뭐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뭐 몸무게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력하고 능력을 막 보고 회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를 가리는데 여자들은 거의 외모 순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예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뭐 자동으로 뭐 빨리 금방 쉽게 회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날 때 좀 길게 가고 싶은 파트너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짧게 만나는 거 말고요. 동반자로서 결혼을 앞두고 혹은 왜 썸이 아니라 이젠 드디어 연애를 길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러브맵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이상형에 대한 그림이 다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좀 많이 만나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나한테는 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다 좋게 해주지 않나요? 그쵸? 그 좋은 사람은 사실 정말 중요한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내는 안목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성격도 잘 맞고 즐거운 것도 같이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30명 이상을 만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30명도 너무 적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만 만나지 않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영국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스웨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의 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한 200만 원 정도가 생겨서 정말 이번에는
좋은 옷을 한번 사야겠어. 그래서 귀한 자리 차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의 옷을 살 거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매장을 돌아볼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옷은 첫눈에 띄는 그걸 사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 옷을 사기 전에 재질이 어떤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내 옷장 안에 옷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옷이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친구도 데려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본 후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그 옷을 10년 정도 입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같이 갈 동반자는 짧게는 뭐 몇 년이지만 길게는 뭐 50년 이상 같이 갈 수도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만나면서 안목을 좀 키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둥이들이 잘 산다. 바람둥이들이 왜 잘 삽니까? 바람둥이들은 첫 번째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안목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 맞아. 이걸 잘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잘 맞춰줄 줄 압니다. 아,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성격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맞춰줘야 돼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바람둥이들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안목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가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데이트에 일부러 늦는 사람, 데이트처럼 뭔가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그 머리도 좀 다 가다듬고 옷차림도 가다듬고, 그래서 왜 그 사람과 만날 때 내 첫인상이 가능하면 좀 완벽하게 그렇게 숨도 좀 고르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은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혹은 성격이 같아서 너무 지루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어요. 혹은 성격이 같아서 너무 편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잘 협상하는가의 소통의 능력의 문제이지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관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을 돈 버는 걸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성취로 생각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도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육아,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서 나하고 맞는지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이나 기념일을 있는 사람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념일이 1년에 한 20개 정도 있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그리고 요즘 왜 상술 때문에 뭐 1월 14일은 뭐 2월 14일은 뭐 키스데이, 짜장면데이 지켜야 될 데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기념일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나요? 생일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만난 날? 우리가 결혼한 날?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뭐 부모님의 생신 정도는 생각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뭐 그리고 또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기념일이 소중한 것은 그날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그 사람에게 그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 기념일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때도 같이 선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만 선물하는 식으로 바뀌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샀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샀다라는 걸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 여러 번 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 좀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간절한 사람은 꼭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끝나고 연락할게요 라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 어장 속에 있는 관리되는 물고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던데, 바빠서
그때 바로 문자를 못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루 안에라도 답변이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읽고 답변하지 않거나 전화는 항상 안 받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에도 뭐 답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폭언하는 사람입니다. 폭력, 폭언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이 평강공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의 약점이나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폭력을 많이 쓰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폭언, 욕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담도 다니고 이러면서 어떤 치료를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폭력, 폭언을 하는 사람이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건 꼭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 그리고 왜 상황을 좀 무섭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의자를 탁 집어던진다든지 문을 탁 닫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력이나 폭언하는 사람은 좀 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로또가 되면 혹은 결혼을 하면 비현실적인 너무 왜 과대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중독된 사람, 누군가하고 헤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자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에 중독된 사람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관념 있는 사람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강박적인 그런 관념 있는 사람, 그런 강박적인 관념 있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관념이 강한 사람, 그래서 뭐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완전히 의존하거나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섹스에 중독된 사람, 뭐든지 섹스로 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좀 걸러야 되겠죠. 그리고 돈에 너무 연연해하는 사람, 그래서 돈 가지고 벌벌 떨고 이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치러야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꼭 결혼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이것도 일종의 강박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나보세요. 그래서 술이나 등산이나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하고만 하면 나한테만 집중할 테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셔보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등산도 가보고 여러 사람하고 게임도 해보는 그런 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방식, 술을 마시는 방식, 게임에 임하는 방식 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자기 혼자 막 올라가는 사람인지 뒤에 처진 사람들을 좀 챙겨갖고 올라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좋겠죠. 일본의 어떤 수필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밥 먹는 걸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정말 그렇죠. 편식을 많이 하는지, 혹은 왜 밥을 막 너무 지저분하게 먹는지, 혹은 너무 급하게 먹는지, 다른 사람하고 이 시간을 안 맞추고 자기 혼자만 먹어버린다든지, 혹은 자기 혼자만 늦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배우자를, 동반자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